오늘의 주제는요, 이동수단 바꾸기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우리의 삶에 어떤 도전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를 함께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슬기로운 이동 습관. 자, 우리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슬기로운 이동 습관. 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이동하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해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주제는요, 부천에서 부산까지입니다. 요즘 여행 다니기 참 힘들고 부담스러운 때이죠. 그렇지만 상상으로는 어디를 못 가겠습니까?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부천에서 부산까지 한번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모시고 갈 텐데, 여러분은 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산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이동 수단이 있습니다. 그 수단들을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이동 수단으로 나는 가고 싶다 하는지를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데, 유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벌써 이제 한 4주째 우리가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인식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딱 보여드리면, 이 중에서 어떤 게 탄소 발생을 제일 덜 할까, 이거 일단 생각하지는 마시고 그냥 평소 같았으면 나는 뭘 선택했을 것 같은지를 한번 결정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동 수단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비행기, 철도, 버스, 차도 이제 종류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이 중에서 나는 부산까지 갈 때 어떤 운송수단을 나는 사용하겠다. 자, 먼저 난 비행기 타고 가겠다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자신 있게 드세요. 죄진 거 아니에요. 예, 비행기 그래도 몇 분 계세요. 나는 KTX나 기차를 타고 가겠다 하시는 분. 네, 많네요. 나는 버스를 타고 가겠다 하시는 분. 버스는 인기가 있어. 버스도 있어요. 나는 승용차를 타고 가겠다 하시는 분. 저 세 종류 다 합해서. 이게 벌써 교육이 돼서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교육이 안 돼 있었고, 이게 첫째 주였으면 아마 나는 자동차 타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 자가 이용해서 가실 분들이 아마 제일 많았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찌되었던지 간에 이 이동 수단들이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습니다. 네,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분들 사실 굉장한 대가를 치르고 가야 합니다. 이게 킬로그램 이산화탄소로 환산했을 때 이제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한 건데요. 딱 봐도 굉장한 차이들이 있죠. 비행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이제 순서대로 이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또 고려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교통수단들은 사실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다 차이가 있잖아요. 비행기, 철도, 버스 다 수용할 수 있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자, 이것까지 고려해서 그러면 1인당 어느 정도의 배출을 하는가, 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가, 이것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 자료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1인당 배출량을 보시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기는 했죠. 비행기, 승용차, 버스, 철도 순입니다. 순서가 이제 뒷부분 순서가 좀 바뀌기는 했는데, 어찌됐든 이 비행기가 내뿜는 온실가스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물론 평균 인원의 평균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그냥 아마 저 수치를 낸 것은 아니리라 생각이 들어요. 아마 다 이제 집계치, 평균치들이 다 통계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인원 평균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시는 이 결과는 사실 여러 가지 아주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적용 부분에 가서 한 번 더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어찌되었든 간에 단순하게 본 이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의 삶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4주 동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다 보니,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의도인 것은 알겠는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자꾸 이런 것 갖고 부담을 주니 그럼 어디도 가지 말고 그냥 집에만 있어야 됩니까? 이런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탄소 중립만을 생각한다면 그냥 어디든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게 사실은 자연을 살리는 데는 제일 좋겠죠. 그런데
뭐 어디 우리 삶이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어디로 이동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나는 시간 때우러 간다가 아니라 사실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이죠. 꼭 여행만이 아니라 뭐 중요한 업무, 약속, 뭐 만남과 같은 일상적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동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이동수단에 대한 문제는요, 바로 이런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자, 이동수단을 통한 이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뭐 전체의 한 14% 정도가 된다 그래요. 뭐 이런 것을 보자면 가능한 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어디든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제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동은 하되 가급적 어떻게 해요?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꿔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단순하죠? 가라, 갈 수 있다, 또 가야 한다. 그렇지만 최대한 이 자연의 피해를 덜 주는 방향을 선택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한 말이지만 오늘 이야기를 아마 더 진행해 가다 보면 이 말을 실천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대가들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 일이 가능한지 안 한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마냥 쉽게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어디로 간다고 할 때 그 이동권은 충분히 보장을 해주어야 하지만 이 온실가스를 감소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세계 각지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실제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몇몇 유럽 국가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제가 몇 가지만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거리에는 항공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또 스웨덴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큰 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고요. 네덜란드에서는 국내 단거리 항공편 운항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뭐 수익성이 없어서 폐쇄하거나 운행을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수익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앞서 봤던 그 자료와 같이 이 비행기가 내뿜는 이 온실가스의 양이 굉장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물리적으로 줄이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이제 우리의 사정에 비추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이 프랑스나 네덜란드, 스웨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을 우리나라에서 도입한다, 적용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KTX 기차로 좀 생각해 보자면 뭐 여기에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제일 먼 노선이 보통 이제 부산이라고 본다면 한 3시간 정도면 가잖아요. 뭐 이렇게 따지면 대전을 기점으로 삼을 때에는 사실은 다 1시간 반, 2시간 거리 안에서 다 갈 수 있을 그런 거리이죠. 그러니까 그 대전 근처 청주공항의 쓸모가 이런 식으로 따지자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뭐 서울이나 이 경기도권, 이 경기도 위권을 생각해 본다면 뭐 부산이나 여수, 뭐 제주도 정도의 이제 항공 노선만 이제 운행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죠. 사실 이게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를 더 볼 텐데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좀 소개해 볼 텐데요.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을 좀 더 몇 가지 먼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운전하시는 분들도 아니신 분들도 아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마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한 장의 사진은 정말 많은 것을 지금 시사하고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입니까? 이 파리 시내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할 때 30km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스쿨존에서만 30km잖아요, 제한 속도가. 근데 파리 전 지역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파리 시장인 이 안 이달고라고 하는 파리 시장이 2020년에 재선에 성공을 하면서 이 파리를 위한 정책, 파리를 위한 선언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 도시계획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파리시 전체 시속 30km 속도 제한, 두 번째는 6만여 개의 자동차 주차장을 자전거 정류장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또 보도,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보도를 더 이제 확충해서 이제 조성하게 되었고, 이 파리에서는 15분 안에 자기의 모든 생활을 다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새롭게 지금 펼쳐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글쎄요, 우리 한 서울, 프랑스 파리면 우리나라 서울 아닙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시작해 본다면 글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정책을 딱 보면서요, 이 정책의 이름이 이렇게 요약되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요약이 되냐면, 도시 안으로는 자동차 끌고 오지 마 정책인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전하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스쿨존 이렇게 딱 앞에 두고 갈 때 30km로 가면, 야, 이게 걸어가는 건지 내가 뛰어가는 게 훨씬 빠르겠다 생각들 정도로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근데 스쿨존 지나갈 때만 해도 그런데 이건 파리 전 지역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차를 가지고 들어오면 주차라도 어디 해야 되는데, 파리 시내 6만여 개의 주차장을 다 자전거 정류장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갖고 들어오면 답답하게 가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하기 굉장히 불편한 그런 구조를, 이제 그런 도시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계획을 시행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발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자전거의 통행량이 67%가 증가하게 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이 도시의 모습을 통해서 이 파리시는 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금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기사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리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자전거 보급 정책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자전거를 보급하겠다가 아니라 기후 위기가 심각하니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현재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반증이고, 또 운송수단으로서는 자동차가 편하죠. 사실은 자전거보다 자동차가 훨씬 편하지만, 이제는 기후회복을 위해서는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책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불편함 감수 운동입니다. 자동차를 끌면 편한 줄 누가 모릅니까? 다 그냥 에어컨 다 나오고 그냥 발목 운동만 좀 하면 되잖아요. 이게 누르면 그냥 자동차가 알아서 가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전거가 더 불편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는 이 기후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 그래서 이 운송수단과 관련된 이런 어떤 정책이나 방향들은 모두가 불편한 감수 운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이 말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누려왔던 이 편리함, 효율성, 여러분 지금 사회가 사실 그거를 추구해 왔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타고 빨리 갔다가 빨리 일 처리하고 다시 돌아와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뛰어난 능력이다. 여러분, 이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왔어요. 자, 그러나 이제는 그것에 대한,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사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 2050년 그때까지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하지 못하면 이제 거의 망한 것이나 다름없으니 이제 불편함을 각오하고 삽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만 해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것에 비하자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은 불편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에도 여전히 유익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장에 있는 이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하면 거기에 있는 유익함을 통해서 상쇄시킬 수 있으니 이 일들을 좀 시작해 봅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두 가지의 적용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뭐 특별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선택들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영적인 면, 그 영적인 유익들을 찾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적용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슬기로운 이동 습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기롭게 이동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요, 대중교통, 자전거, 걷기입니다. 자, 우리 아래에 있는 세 가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전거, 걷기. 자, 결국은 이 자가 이동 습관을 이런 방식으로 전환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제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성경이 제 전문 분야고,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것은 좀 관심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아주 자세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 진짜 괜히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되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가능한 찾아서 보는데, 이 특별히 운송수단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그 많은 자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한 가지였어요. 바로 무엇이었냐? 바로 읽었던 대중교통, 자전거, 걷기가 모든 것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면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자, 이것에 대한 연구 결과 하나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영국 리즈 대학교와 국제 전문가 그룹이 자,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냐라고 하는 것을 10가지로 추리기 위해서 약 7,000개에 달하는 논문과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그 분석을 해본 결과, 자, 10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 하는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지금 이제 쉽지 않은 것이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기.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는 이제 자가 이용을 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전기차 이용하기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이제 채식 이제 위주의 식단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그 채식 위주의 식단보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한 2배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이 리즈 대학교 연구팀은 이제 밝혀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두 번째 걸 보니까 이 전기 자동차 이용하기가 또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이제 나왔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야, 잘 됐다. 내가 안 그래도 마침 자동차를 바꿀 때가 됐는데 전기 자동차로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여러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여력이 되신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많은 학자들이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어떤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냐면 이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중요하지만 부족한이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전기차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자동차 산업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것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아주 좋지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도 연구한 연구 결과를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엔 미국 UC 데이비스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검은색 자동차가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고, 그 옆에 있는 하얀색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 수소차인데, 같은 대수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제일 밑에 있는 그 구름 모양을 보시죠.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온실가스의 양인 거예요. 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로 바꿨더니 아주 상당 부분 2배 이상 이 온실가스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안 바꾸는 것보다는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만 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거의 한 집 걸러, 두 집 걸러, 한 대씩, 두 대씩 있다 보니까 아무리 바꿔도 이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전체 양을 함께 좀 효과적으로 줄이기는 좀 어렵다, 이런 결론에 이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자,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 보여주시죠. 결국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자동차 운행 양을 줄여가지 않으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이동 습관을 어떻게 바꿔가야 합니까?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고 조금 근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걷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이 중에도 운전하며 다니시는 분들 아주 굉장히 많고 저도 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운전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이렇게 버리고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한 일로 여겨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맞이한 상황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는 개선될 수 없을 만큼의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2050년까지의 기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기 싫다라고 말하면 결국 그 목표치를 이루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가야 하느냐? 제가 뭐 더 많이 사실 찾아본 자료가 있지만 오늘 시간상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공공교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함으로 자동차를 운행해서 다니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 수 있을 만큼의 인프라를 갖추어 가야만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잠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이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 죄책감을 심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찾아본 결과에 따르면요, 한 번 이제 평균적으로 한 번 자동차를 끌고 운행을 할 때 내가 내는 세금이 있잖아요. 유류세에도 내는 세금, 뭐 자동차세, 뭐 여러 가지 세금이 있잖아요. 근데 나는 내가 자동차 운행하고 다니면 내가 내 돈으로 기름 넣고 다녔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운전을 하고 다님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세금이 대신 충당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운행할 때 평균적으로 12,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그 자가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이 액수는 2,000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더 불편해지시면 안 되니까. 아무튼 결론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회 구조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이제 불편함이 없는 수준까지 이르러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결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달 시프트를 해야 합니다. 이 모달 시프트가 뭐냐면 교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체계는 너무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달 시프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모달 시프트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모달 시프트를 하면 되냐면, 이게 자동차 종류들 중에 뭐 BMW도 있고 벤츠도 있고 뭐 폭스바겐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BMW입니다. 자, 우리는 이 BMW를 이용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BMW만이 아주 최고의 친환경 운송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BMW가 뭐냐? 보여주세요. 이 BMW는 이런 것입니다. 자, B, 버스나 바이스클, 자전거. M, 메트로, 지하철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W, 워크,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BMW를 이용하면서 살아가면 나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있는 아주 최고의 방법이니까, 이제 다른 거 탈 생각 이제 조금 더 내려놓고 이제는 BMW를 타야 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는 BMW 타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탄소 중립을 해도요, 우리의 삶의 질이 결코 낮아지지 않아요. 우린 BMW 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면 우리의 건강도 좋아지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편리와 효율을 가치 있게 여겨왔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2050년이라고 하는 한계선을 긋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편리들이 조금은 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고, 이제는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이 정도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갈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후손들은 더 깨끗하고 불안함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슬기로운 이동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관련된 적용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자, 두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이동 습관 두 번째, 천천히 가야 보이는 것이 있다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천천히 가야 보이는 것이 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특히 이 빌립보서를 쓴 이 바울을 보면 그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미 익숙한 모습이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여줬던 그 열정, 그 땀 흘림, 그 경주, 이걸 생각하면 대단하죠. 지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속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언제나 열정적이었던 사람, 언제나 땀 흘리며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정말로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뿐이었을까? 그는 그냥 복음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불살르고 그냥 내가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냥 그저 땀 흘리는 것을 그냥 낙으로 알고만 살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사역자로서의 본분을 위해서는 그렇게 보여줬을지라도 그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 내 온 힘을 다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바울은 주님을 아는 것, 그냥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바울 역시도 나도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싶고 결국은 나도 그 주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에 나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 능력을 힘입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자면 바울도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 속에서는 그저 바울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남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으로만 우리의 인식 속에 있었지만, 실상 바울이 정말로 온 힘을 다해 원했던 것은 하나의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남을 위해서는 빨리 뛰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는 아주 잠잠한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잠잠함의 영성, 달리 말해서 주님 앞에서는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바울이 이런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의 이 잠잠함의 영성이 없이 그저 지역을 돌아다니며 열정적으로 복음만 전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정말 죽어라 고생했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그의 마지막 여행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번아웃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이 모든 어려운 사역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그 안에 있었던 온 힘을 다해 바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잠잠함의 영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런 영성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일상은 바쁩니다.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갔다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그 템포를 따라가느라 바쁜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더 가져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겉으로는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고요하고 잠잠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거기 안에서 힘을 얻는 그 시간을 우리는 확보해 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고, 내가 그렇게 묵상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의 나됨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영상 하나를 보면서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2005년 좀 오래되었지만 2005년에 개봉했던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자폐아 초원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달리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는 빨리 달리는 것만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초원이가 올바른 달리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옆에서 코치가 조언을 해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영상 한 3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코치의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빨리만 뛰어서는 오래 뛸 수 없다. 사실 실제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패턴들을 보면 참 빨리빨리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빨리 갔다 빨리 오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런 가치로 오랫동안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빨리만 달리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천천히 가도 보이는 것들이 있고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충분한 유익들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요즘 어떻게 흐르고 계십니까? 여전히 빨리만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잡은 운전대를 한번 좀 놓아보시죠. 또 천천히 걷거나 바깥 지나가는 풍경도 좀 바라보면서 좀 묵상도 하고 사색을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놓치고 살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이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시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